안녕하십니까. 오늘 2020 제조 데이터로지 컨퍼런스의 패널 토크 진행을 맡은 창원대학교 진기용 교수입니다. 아시다시피 국제통화기금 IMF에서는 저희들 코비드-19 사태 이후로 내년부터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굉장히 어둡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코로나 사태 이후로 글로벌 밸류 체인이 마비되면서 앞으로 제조 산업에 국제적인 협업 체제가 붕괴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경남 창원의 중소제조업체는 더욱더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현재 지금 움츠려 있지만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스마트 공장이죠. 생산 공정 시스템의 디지털화를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시간이나 비용이나 인력의 낭비를 줄이는 그런 혁신적인 노력을 함께 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스마트 공장 운영하면서 수집되는 제조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앞선 우리 강연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제조라든지 제조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표준화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버려지거나 수집되지 못하는 다크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조 데이터를 활용한 우수한 성과 사례 등에 대한 발표들도 있었죠. 오늘 패널 토크에서는 이런 제조 데이터를 활용한 저희들이 그 세션에서 다루지 못했던 얘기들도 함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러면은 패널로 참석해 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웍스 대표이시면서 혁신데이터센터 구축사업 총 책임을 맡고 있는 정민영 대표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옆으로 혁신데이터센터의 데이터 수집과 서비스 개발 파트를 맡고 계신 엠포스의 장병호 대표님 오셨습니다. 만나 뵈어서 반갑습니다. 다음으로 혁신데이터센터에서 데이터 서버 역할이죠. 클라우드 파트를 맡고 있는 KT의 김유원 차장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경남 창원의 제조업 전체를 대표로 말씀해 주실 태림산업의 오경진 부사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나라 인더스트리 4.0 전도사시죠. 4차 산업혁명연구소 한석희 소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마지막으로 IT 소프트웨어 분야로 창업하시고 현재는 스마트 공장 서비스를 개발 보급 중에 계신 위미르의 김영주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오늘 제조 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한 분 한 분 이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경남 창원에서 이제 막 시작된 저희들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의 혁신 데이터 센터 사업이 있습니다. 총 책임을 맡고 계신 정민은 대표님이 좀 알기 쉽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제조 경쟁력은 점점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2016년 기준 5위에서 2020년 추정되는 순위는 6위로 밀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 제조업의 심장인 여기 경남 창원 또한 설비의 노후화나 우리 인력의 노령화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점점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려운 제조 환경을 진보된 ICT 기술과 융합하는 디지털 전환이 시급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보안 여부부터 보다 안전한 클라우드 기반으로 디지털 전환을 통해 표준화된 제조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한다면 기업은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은 곧 제조 혁신 가속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제조 혁신을 통해 강화된 제조 기업의 전문 역량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나라로 만들 것이고 이러한 우리 제조업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의 중심 국가로 되기 위한 그 역사적이고 거대한 프로젝트가 혁신 데이터 센터 구축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중요하게 좀 바라봐 줬으면 하는 바람이 이 거대하고 중요한 프로젝트가 우리 창원 ICT 기업을 주도하여 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혁신 데이터 센터라는 게 결국 이제 그 기존의 이제 스마트 공장 시스템하고는 조금 다르게 그렇죠? 클라우드 기반으로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공장마다 서버를 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하나의 서버를 뒀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결국 거기에 저장되는 게 이제 제조 데이터, 그러니까 공장에서 올라오는 이제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공간으로 저희들이 이제 클라우드를 사용하겠다. 이제 그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은데 저희 오경진 부사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면 일단 방금 이제 제조 데이터를 이제 클라우드에 저장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제 제조 데이터를 어떻게 제조업에서는 느끼고 계시는지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이 또 어떤 중요성을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 결국은 데이터의 중요성은 시장의 요구에 대한 부분하고 그 제조업체 경쟁력 자체에 대한 부분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품의 회사, 뭐 제품이나 회사의 신뢰와 관련된 부분인데 최근에는 이게 재밌게 고객들에서도 데이터에 대한 보관이나 이런 것들을 예전보다 더 많이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분량을 통제하기 위해서 아니면 분량이 나갔을 때 그거에 대한 범위를 좁히기 위해서 뭐 제품에 대한 추적이나 이런 좀 소극적인 방법의 데이터 관리가 많았으면 최근에 저희가 상대하고 있는 고객들 중에 하나는 네. 제품 프로세스의 일부의 데이터에 대해 가지고는 보관을 하고 그걸 잘 활용하는 걸 갖다가 점수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이제 우리가 공정이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10개를 다 뭐 스마트 팩토리와 데이터화 했을 때 뭐 스코어를 그린 카드를 주고 그거를 수주 활동에서 약간 디스어드밴티지를 준다든지 뭐 그런 활동들도 감지되고 있는 걸로 봐서는 네. 이제 앞으로는 그 데이터를 관리하지 않으면 해외 고객들은 특히 상대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구조로 가는 것 같고요. 뭐 두 번째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고민 중에 하나는 그 회사 안에 자체의 경쟁력에 대한 부분인데 네. 그래서 예전하고 다르게 예전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로봇을 하나 사도 또 10년 있다 쓰겠다, 20년 있다 쓰겠다 이런 게 이제 고성장기 때는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 타이트하게 이렇게 경쟁력도 우리나라의 자체 경쟁력도 고민을 해야 되고 뭐 국제사회에서 또 경쟁을 해야 되고 의사결정의 속도가 예전하고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갖다가 좀 더 효과적으로 빨리 대응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옛날보다는 훨씬 포괄적으로 수집하고 빠르게 판단하기 위해서 네. 이제 IT의 힘을 빌린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어려운 접근은 아니거든요. 동의에 쓰는 데이터도 데이터고,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사례를 만들고 그 사례를 만들었을 때 속도에 따라서 좀 더 빨리 하고 싶으면 IT의 힘을 빌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는 지금 테림 같은 경우도 이제 해외 수출 많이 하는 기업이니까 아마도 테림 산업에서 제품 생산을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품질은 어떤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궁금해하고 또 중요한 지표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이에 적은 데이터도 데이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실제 이제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를 수집할지에 대해서 가장 고민이 많으신 분이 또 장병호 대표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공장 서비스, 뭐 클라우드 기반이겠지만 스마트 공장 서비스를 위해서 주로 수집되는 데이터들 그런 부분들 어디 중요한 부분이 어떤 건지 네네.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스마트 팩토리에서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수집할 때에 그 로 데이터에 대한 기준이 크게는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이제 그 프로세스 밸류라 그래서 그 실적 데이터. 그래서 이번에 뭐 온도라든지 압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설비 효율을 나타내는 전류 전압 이런 값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셋업 밸류라 그래서 이제 그 셋업 값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설정 값들이죠. 네. 그 설정 값들에 대한 이제 데이터들 그런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그 매니플레이트라 그래서 이제 밸류 값이라 그래서 이제 조작 값이라 그럽니다. 이제 설비의 온오프 된 이런 신호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그 혁신 데이터 센터에서는 이제 그런 데이터 이제 실제 말하면 그 실적 데이터 생산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설비의 어떤 가동 상태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드 값이라 그래서 실제 이제 설비에 돌아가는 설비의 가동 온오프 상태들 이런 것들 데이터 그리고 이제 조작값에서 설비의 가동 정보 그다음 예지 보존 정보 이런 정보들을 이제 수집하는 이제 데이터들을 거기에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1차년도는 저희들이 그런 데이터들을 이제 수집하는 쪽에 좀 집중을 하고요. 이제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서 크게 이제 좀 그 고객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건가에 대한 이제 서비스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1차년도는 CNC 가공 설비의 어떤 기업들이 한 8곳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금형
가열 인쪽 그 기업들이 한 두 곳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해서 좀 더 보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네. 제가 볼 때 데이터 보안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KT 클라우드를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김유원 차장님, 이런 데이터 보안에 대한 거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 혁신 데이터 센터에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그 데이터 보안에 대하여 많이 염려를 하고 있을 네네. 거라고 저희들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들 KT 공공 클라우드에서는 이러한 데이터 보안에 대한 그 염려를 어떻게 해소하고 어떻게 보안 장치를 해서 해결하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그 핵심 데이터의 모든 서버들은 일단은 KT 공공 클라우드라는 그 클라우드에 생성이 되는 형태로 되어가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인정한 방화벽과 네. 침입 방지 시스템을 네. 인터넷 연결 부위에 설치를 하여 가지고 이상 트래픽이나 위해성 침입에 대해서 탐지하고 선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DMZ 존과 프라이빗 존을 그 보안 레벨이나 접근 권한에 따라서 그 존을 두 개를 나누어 가지고 그 존 간에는 또 추가의 방화벽이 설치되어 있어서 프라이빗 존에는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만 프라이빗 존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혁신 데이터 센터의 거의 대부분의 중요한 자료들은 프라이빗 존에 자료가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 한층 강화된 보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서 지금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 저희가 이제 그 파스타라는 파스 시스템을 사용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유일하게 저희들 이 공공 클라우드에는 KT만 지금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파스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한번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현재는 그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5.0 버전까지 지금 릴리즈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네. 그 파스타의 6가지 특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 8가지 이상의 개발 언어를 지원하는 확장성이 뛰어난 모듈화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둘째로는 국산 소프트웨어를 탑재를 해가지고 국산 소프트웨어 판매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네네, 그런 길 될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셋째로는 설치 활용 및 개발 언어별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다양한 가이드를 제공하여 사용함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고요. 넷째로는 오픈 소스의 전 기능을 철저히 분석 검증하여 상용화 가능한 수준까지 그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고요. 다섯 번째로는 사용자의 어플리케이션 관리 및 운영자의 플랫폼 서비스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직관적인 UI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플랫폼 서비스 설치 자동화를 통하여 다양한 인프라 서비스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결국은 이제 클라우드에 데이터 저장되고요. 파스타에서 이제 서비스를 하게 되는데 장병호 대표님,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저희들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스마트 공장 서비스를 하게 된다면 이제 제조업한테 어떤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10개 그 제조 기업의 그 데이터들을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방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올리게 되고요. 클라우드에 이제 저장이 되게 되면 저희들은 이제 그 서비스를 이제 이용해서 그 실시간 어떤 설비의 어떤 가동 그 상황과 그 생산 실적 그리고 설비의 가동 효율을 이제 모니터링하는 이제 공정 모니터링 시스템이 첫 번째로 제공될 겁니다.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 모타의 어떤 회전이라든지 네. 그다음 진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예측할 수 있는 그 예지 보전 스카다 시스템이 제공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스마트 팩토리와 조금 차이점을 둔다 그러면 이제 특정 한 2개 업체의 그 머신 그 장치 그리고
브로징 노의 가열로 그 네. 가열로를 이제 여러 가지 다각도 측면에서 이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 디지털 트윈을 이렇게 제공을 한다는 게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서비스를 통해서 사실상 이제 뭐 1차 년도는 좀 프로토타입으로 이제 제공을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2차 년도가 되면 좀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제 좀 더 그 상세한 시각화를 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실제 최근 들어서 이제 가장 힘들게 현장에서 지금 제조 데이터 활용한 서비스를 개발 중에 있는 게 이제 김영주 대표님이신데, 저희들 이제 경남 창원 지역에서 제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창원 모델을 만들고 계시잖아요. 지금 현재 초기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됐던 부분이 뭔지 한번 경험담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순전히 저희 생각입니다. 그 저희 생각으로는 처음에 이제 저희 자신을 스스로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돈도 사람도 아이템의 완성도도 부족한 상황에서 모든 고객을 다 만족시키기는 어렵구나라는 걸 많이 깨달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기업들이 우리가 제공하는 가치가 네. 서비스화되고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집중해 보면 다른 기업들도 충분히 창업 기업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저희끼리의 계산입니다만 매출액이 한 500억이나 직원이 30명 미만이면 제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화가 진행이 돼도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하고 운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지만, 그 이하의 기업들은 사실은 전산실이나 아니면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직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화가 되어도 그대로 방치되거나 아니면 잘 지속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후자에 있는 작은 기업들 혹은 뭐 그것들 관리가 잘 안 되는 기업들에게 포커싱해서 어떤 서비스를 하고 그들을 도와주면 될지에 대해 집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뭐 생산 관리나 아니면 품질 관리나 근로 관리나 뭐 이런 것들이 제공될 수 있다는 걸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또 저희와 같이 이렇게 물론 다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창업을 하고 모델을 만든다면 기업을 이렇게 잘 틈새를 찾아서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고객들만 집중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전산 인프라가 없는 기업들이 네, 아직까지 많죠, 저희들.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도와줘야 되는, 그렇죠? 클라우드 기반으로 한 저희 혁신 데이터 센터에서 좀 도와줘야 되는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클라우드에 저장이 됐습니다. 일단 제조 데이터가 네. 저장이 됐고요. 이제 그걸 가지고서는 이제 아까 우리 장 대표님이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실 서비스들을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 군데 모아놨으니까 보다 이제 혁신적인 서비스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되는데, 국내외에서 제조 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이 과연 있을까? 사실 저도 좀 찾아봤는데 잘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석희 소장님이 그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간의 비즈니스 모델이라 하면 설계 문제가 있는 것을 이제 바로잡거나 또는 양산에서 나타날 문제들을 앞당겨서 어떻게 그 개선할까, 뭐 이런 활동을 하면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있었고요. 또 그 공급 사슬 면에서도 이제 시장에서 수요가 변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보기 위해서 시뮬레이션도 하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뭐 공정 데이터나 정보 또 그 설비 데이터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그런 활동이 있었고, 대체로 이런 것들이 이제 정형 데이터였는데 이런 일들을 하면서부터는 이제 이전에 하지 않았었던 비정형 데이터들을 활용하는 그런 모습으로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대체로 이제 앞으로 나타날 이제 이 제조 데이터들이 응용되는 모습들을 좀 살펴보자고 하면, 기존에 제품 데이터가 있었고 또 공정 데이터도 있었고 뭐 설비 데이터도 이렇게 있었는데, 이런 제조 데이터의 그 종류가 늘어나고 또 양도 늘어나고,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는 이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면서 소위 이제 빅데이터화 되는 이제 현상을 볼 수 있고요. 이러한 데이터들을 통해서 현상을 설명하는 어떤 기술적인 분석, 이런 것들은 뭐 이미 많이 진행되고 있고, 현재 그 주로 진행되는 일들은 이런 문제들이 또는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설명하는 보통 말하는 이제 분석적, 진단적 분석들이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제 빅데이터, 제조 빅데이터가 늘어나면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것을 예지적으로 예측하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미리 얘기하는 그런 진단적인 예지적인 분석들이 이제 앞으로 주류로 나타날 것이라고 봅니다. 이미 앞에서도 좀 설명이 조금 있었습니다만 예지적인 분석에 의해서는 설비의 고장에 대한 예측이라든가 또 사고에 대한 예측, 또 품질에 대한 예측 같은 활동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미 이런 이제 그 서비스를 국내외 기업들이 제공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해서 뭐 활동하는 기업 중에는 대표적으로 뭐 울랄라랩이라든가 이시마이너, KTM, 또 원프레딕트 같은 기업들이 활약하는 것들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방금 뭐 말씀해주신 그런 서비스나 또 이제 그런 기업 활동하고 계시는 그 기업 같은 경우도 결국 데이터 제조 데이터 활용해서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네. 아까 말씀하신 제조 빅데이터를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를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데이터를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건 없는 것 같아요. 데이터를 사고 팔고 하는 특히 제조 데이터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럼 데이터를 사고 파는 어떤 정당한 거래나 뭐 유통 방법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사실은 그게 저희들이 뭐 만들려고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는 건 있는데 혹시 뭐 저희들이 벤치마킹 할 거나 아니면 또 고려해야 될 그런 내용이 있을까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이 제조 데이터를 사고 팔고 하는 네. 유통 이런 것들은 아직은 이제 뭐 다른 나라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네. 아직 그 사례를 찾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제조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공공이 나서서 공공이 가지고 있었던 데이터를 좀 먼저 나누거나 공유하는 그런 절차가 이제 이어질 것으로 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개별 기업들은 자기 데이터와 이런 이제 공공에서 얻은 데이터를 가지고 자기들한테 필요한 일들을 하시거나 또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조금씩 만들어 나갈 것으로 보는데 이제 매우 차별적인 모습으로 즉 데이터를 잘 정제하는 그러한 모델을 만들어서 그러한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곳에 이제 네. 공급하는 일들이 조금씩 시도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결국은 이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곳은 이제 제조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그 제조 기업은 데이터만 갖고 있어서는 또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니까 결국 IT 기업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역할들을 그러니까 제조업과 IT 기업이 이제 페어로 구성이 돼서 뭔가 이제 서비스를 만들고 하는 일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보면은 이제 그런 서비스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IT하고 제조 기업이 함께 제조 데이터 기반으로 이제 창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김영주 대표님 혹시 뭐 예비 창업자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감히 그런 말을 할 수는 없는데 네, 그냥 저희가 했던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그 하나의 데이터로 여러 가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했거든요. 네, 네.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의 몸무게를 가지고 신체 사이즈도 알 수 있고 건강 상태도 알 수 있고 뭐 다이어트 목표에 대한 뭐 달성 여부도 알 수 있듯이 하나의 전력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라는 믿음에서 출발했고 결국 뭐 전력 데이터의 패턴을 가지고 양품인지 불량품인지 네네. 언제부터 가동했고 언제 가동이 꺼졌는지 근로 관리나 아니면은 그런 데이터 패턴을 가지고 에너지를 어떻게 쓰고 있고 관리하고 있는지 이렇게 여러 가지 가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지금 저는 제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사업이 개화기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의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니 데이터를 무조건 많이 모으는 게 답이 아니라 어떻게 고객한테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데이터를 찾는지 네. 그리고 하나의 데이터로 어떻게 연결시켜서 가치를 더 늘릴 수 있는지를 고민한다면 충분히 시장성이 있고 창업기업도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고민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오래전부터 몇 년 됐죠. 저희들 이제 진행되면서 이제 제조 기업들이 이제 스마트 공장 구축 그런 시스템을 이제 막 채용을 많이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오경진 부사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면 이게 이제 그동안 이제 스마트 공장 구축 계속 하고 계셨는데 요거랑 저희들 혁신 데이터 센터랑 어떤 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랑 어떤 차별성이 뭐가 있었으면 좋겠는지 뭐 그런 바라는 점 있으시면 한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스마트 팩토리 보급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시작할 때 이제 관에서 돈이 이렇게 자본이 나오고 그거를 이제 공급업체하고 수요업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오해들도 많고 실패도 많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각자 서로의 도메인 놀리지나 자원을 모르는 상태에서 한정된 시간에 개발을 하다 보니까 많은 애로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혁신 데이터 센터가 조금 달라 보이는 점은 저는 스킨십인 것 같아요. 좀 유창한 말로 거창한 말로는 네.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처럼 저희가 뭔가의 과제 발굴을 위해서 데이터의 효용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깊게 해본 적이 있나라는 생각에서 조금 고무적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아이디어들도 없고 뭐 좋은 방향이 이제 생기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바라는 점은요. 그 아직도 아까 김윤 대표님 말씀하셨지만은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회사들이 큰 회사들이 아니라 좀 작은 기업들 아니면 저희랑 비슷한 규모의 그렇죠. 이런 기업들을 상대로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IT 용어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작업자들이 기술을 바탕으로 창업하신 분도 많고 그래서 ERP라든지 뭐 네. PLM이라든지 생각보다 이런 것들이 되게 큰 무게감으로 다가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조업의 용어를 좀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조업의 용어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의 수단으로서 도구로서 이제 그런 전문 용어들, IT 기술 용어들이 있어서 하나의 스토리가 만들어지면 이런 분들이 이제 좀 거부감 없이 와가지고 그 스토리 자체를 사고 그거를 이제 자기화하면서 조금씩 역량을 늘려가는 게 좋지 않나 하고요. 고맙습니다. 뭐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을 뭐 전부 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결국은 저희들이 이제 혁신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제조 데이터를 활용하는 생태계를 만들자. 이게 사실 제일 큰 목표거든요. 그 목표 내용을 보면 안에 있는 이제 세부 실행 계획들을 보면 그 중에서 하나가 잘 수집하는 것도 있지만 수집된 데이터를 잘 어떻게 공유하는 방법들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공유라는 게 결국은 뭐 IT 기업하고의 어떤 협업도 있겠지만 또 제조업들끼리도 그거를 잘 이제 공유를 하면 서로 간에 이제 각자 제조기업에 맞는 그런 데이터 서비스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혁신 데이터 센터 구축 사업 총 책임을 맡고 있는 우리 정명 대표님이 가장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 예, 저한테도 뭐 자주 전화가 오시는 것 같은데 뭐 부탁하고 싶은 것 저기 보면 여기 참여 기관도 있고 참여 기업도 있고 지자체도 경상남도 하고 창원시도 또 참여하고 계신데 뭐 부탁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네. 많이 하면 해주시죠. 또 다른 불협화음을 일으킬 것 같아서 짧게 몇 가지 말씀드리면 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이 본 사업은 국비와 시도비 그리고 우리 참여하는 기관들의 비용을 함께 투입해서 구축하는 아주 뭐 핵심적인 사업입니다. 당연히 이제 창원시나 경상남도에서는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지원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이번 사업을 성공하기 위한 첫 번째 열쇠는 우리 함께하는 수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 그리고 동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경진 부사장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지금까지 사업과 달리 이번 혁신 데이터 센터 사업은 좀 스킨십.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 수요 기업의 어떤 어려운 점, 뭔가 간지러운 점을 함께 고민해서 찾아내고 거기에 따른 이제 데이터 수집을 통해서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줘야만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유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스마트 공장 보급 사업을 보면 대체적으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우리 공급자 위주의 사업이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번 우리 혁신 데이터 센터 사업은 우리 수요자 중심으로 하는 게 핵심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요 기업의 절실한 요구 사항이나 가려운 점을 솔루션에 녹여서 정말 가치 있는 서비스로 제공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요 기업
적극적인 참여 우리 캠페인을 좀 부탁드리고요. 2022년 이후에는 우리 제조기업과 ICT 기업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 창원과 경남의 제조를 혁신하고 다시 한번 부흥하는 아마 그러한 시기가 오지 않을까. 거대한 꿈을 안고 열정과 꿈과 그리고 우리 모두의 영혼을 담아서 이 사업을 구축하겠습니다. 아낌없고 그리고 끊임없이 관심 가져주시고 예산 또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면 우리는 성공적인 사업으로 꼭 제조기업과 우리 지자체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거창했나요? 아니요. 예, 말씀 잘 해주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모인 이유가 이번 사업을 통해서 모인 이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패널 토크를 하기 위해서 모인 이유가 걱정이 많이 돼서 모인 거거든요. 경남 창원의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걸 좀 우려해서 저희들이 지금이라도 빨리 함께 제조업과 IT 기업이 힘을 합치면 지금 이런 큰 난관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모인 겁니다. 사실 뭐 저희들이 오늘 뭐 한 꽤 오랜 시간 동안 얘기를 나눴는데 다음 요번 말고요. 다음 이제 내년도 또 온라인 컨퍼런스 또는 그때는 오프라인 컨퍼런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오늘 못다 했던 얘기들,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동안 했었던 어떤 우수한 사례들 이런 것들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 토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한테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